일반 주식 사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자의 환원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의 취득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상법에는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절차를 명시해 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자기 주식을 취득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주식 취득을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었다가 2011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몇몇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죠. 한편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그 목적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유 목적인지 소각 목적인지를 정해야 하고요. 보유 목적이라면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내용들이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즉 보유 목적에 따라서 향후 처분 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기 주식의 취득은 단지 당사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 작성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확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자기 주식 매도 신청을 받기 위한 공고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기 주식의 취득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주주가 자기 주식 양도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결국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회사로 다시 돈을 넣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초 가지급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대출이 있는 회사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서 그에 따른 법인세 추징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이 정리될 때까지 이 가지급금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리스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주식 거래를 왜 활용할까? 정말 실익이 있는 걸까? 자기 주식 거래는 적법하게 회사의 돈을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만 설계하면 여러모로 활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자 할 때나 잉여금을 개인화하고자 할 때 그리고 상속에 대비해서 부모님의 지분율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자기 주식을 활용한 플랜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